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슈펜하우어가 남긴 이 말은 SNS와 끊임없는 연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편안한가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카톡 알림이 오지 않으면 초조해지고,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 밥 먹는 것이 창피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당신은 고독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결되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고, 고독은 불행의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고.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타인에게 의존하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오늘 이 시간에는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탐구한 고독과 행복의 관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고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축복인지,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은 고독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구해야 할 가치로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점.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타인의 노예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의존하는 순간 자유를 잃는다. 생각해보세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답장이 오지 않으면 초조해하고, 주말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삶을. 이것은 자유로운 삶일까요?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오히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글을 쓰고, 원하는 시간에 산책을 하고, 원하는 시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시간은 온전히 그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타인의 스케줄에 맞춰야 하고, 타인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사치가 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는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아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함께 있다 보면 자신이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타인의 취향, 타인의 의견, 타인의 가치관이 나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오늘의 성찰,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나요? 즉시 휴대폰을 집어드나요? TV를 켜나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마주할 수 있나요? 2점.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지적인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한다.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통찰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내면이 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혼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습니다. 술자리, 모임, 파티, SNS,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심심해, 뭐 할 거 없나? 어디 갈 데 없나? 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죽여야 할 적입니다. 빨리 지나가야 할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이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물처럼 여깁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창작하고 명상하고 배웁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오후에는 2시간 동안 산책을 했는데 이 시간 동안 가장 깊은 사상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그에게 하루 24시간은 모자랐습니다. 평생에 걸쳐 읽고 싶은 책, 쓰고 싶은 글, 생각하고 싶은 질문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타인과의 사교 모임을 최소화했는데 그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독 속에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으면 지식이 쌓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생각하면 통찰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창작하면 작품이 탄생합니다. 고독은 내면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실천, 오늘 저녁 단 1시간만이라도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혼자 있어 보세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냥 생각에 잠기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이것이 내면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3점 사교는 가난한 정신의 비난처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논쟁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사교 모임을 찾는 이유는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우정, 깊은 대화, 의미 있는 만남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비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사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의 회식, 지루한 이야기만 오가는 모임, 보여주기 위한 SNS 인증.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대화의 대부분은 공허하다고. 날씨, 가십, 자랑, 불평, 진지한 생각이나 깊은 감정은 없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더 문제는 이런 모임 후에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뭐 했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웠던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그저 시끄러웠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과의 사교는 독서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1시간 동안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위대한 사상가의 책을 한 장 읽는 것이 당신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적 사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소수의 친구,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적인 동료,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이런 것들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의무감이나 외로움 때문에 어울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오늘의 성찰, 지난 한 달간 참석한 모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중 진정으로 의미 있었던 모임은 몇 개나 되나요?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참석한 모임은 몇 개인가요? 하점, 가장 행복한 운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잘못 이해합니다.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것,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반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의미 있는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혼자서 할 수 있는 창조적 활동이 가장 큰 행복을 줍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 이를 몰입 플로우이라고 부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빠져드는 상태, 자의식이 사라지고 오직 그 활동에만 집중하는 상태. 이때 인간은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집필할 때 그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글을 썼습니다. 힘들었을까요? 오히려 그는 그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몰입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방해받고 주의가 분산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깊은 몰입이 불가능합니다. 작가는 혼자 있어야 글을 쓸 수 있고, 화가는 혼자 있어야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과학자는 혼자 있어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창조는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합니다. 하지만 창조적 직업을 가진 사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의미 있는 활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 요리, 정원 가꾸기, 운동, 명상, 독서,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SNS에 올리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오직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실천, 당신이 혼자서 몰두할 수 있는 활동을 하나 정하세요. 매일 30분씩이라도 그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5점, 자신의 내면에서 위로를 찾지 못하는 자는 밖에서도 찾지 못한다. 쇼펜하우어의 핵심 통찰입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사람들은 외부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좋은 직장, 많은 돈, 멋진 배우자, 화려한 삶.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져도 내면이 공허하면 행복할 수 없다고. 반대로 내면이 풍요로우면 외부 조건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거지도 왕도 자기 자신의 피부 안에서 살아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외부 조건이 있어도 결국 당신은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마주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습니다. 새로운 물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잠깐 흥분하고 곧 다시 공허해집니다. 반대로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생각할 수 있고, 홀로 남겨져도 외롭지 않고,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정신적으로 풍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무엇을 가지든 어디에 가든 결국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성찰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끼나요? 편안함인가요? 불안함인가요? 만약 불안하다면 그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신호입니다. 6점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고독할 수밖에 없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깊은 철학적 질문, 예술적 감동,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았지만 곧 환멸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표면적인 대화만 나누고 진지한 주제는 피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고독해졌고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예술가, 과학자들은 대부분 고독했습니다. 니체, 칸트, 베토벤, 뉴턴. 이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생각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대중과 소통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독 속에서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로합니다. 만약 당신이 고독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표시일 수 있다. 대중과 쉽게 어울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모든 고독한 사람이 천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독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성찰, 당신은 대중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관심사가 있나요?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7점 가장 큰 어리석음은 타인의 의견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쓴다. SNS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게시물의 좋아요, 개수, 댓글의 내용, 팔로워 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타인의 의견이 당신의 실제 삶을 바꾸나요? 사람들이 당신을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이 실제로 더 행복해지나요?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해서 당신의 내면이 충만해지나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타인의 의견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먹여주지도, 재워주지도, 위로해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흔들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출판되었을 때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옳았습니다. 만년에 그는 유럽 전역에서 인정받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초기의 비판의 좌절의 글쓰기를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쇼펜하우어는 가르칩니다.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정한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라. 이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누군가의 평가를 기다려야 하고, 누군가의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예의 삶입니다. 오늘의 실천, 오늘 하루 SNS를 확인하지 않기로 해보세요. 좋아요나 댓글을 보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당신이 타인의 의견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8점.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곧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과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과도 행복할 수 있다. 왜일까요? 혼자 있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관심과 확인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부담을 느끼고 질식할 것 같고 결국 관계는 망가집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사람은 다시 공허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필요는 의존입니다. 원함은 선택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하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자유롭고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고독 사이의 만남이다. 각자가 독립적이고 완전한 존재로서 서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불행하다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결국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불행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찰, 당신의 관계들을 돌아보세요. 그 관계들이 진정한 선택인가요? 아니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인가요?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9점. 무료함은 가장 큰 고통이다. 하지만 그것을 견딜 줄 아는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진자처럼 왕복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무료해집니다. 새로운 욕망이 생길 때까지 말이죠. 현대인들은 특히 무료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심심하면 즉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SNS, 끊임없는 자극으로 무료함을 채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무료함을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오히려 무료함과 마주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고. 왜일까요? 무료함 뒤에 창조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훌륭한 아이디어는 무료할 때 떠오릅니다. 산책하면서 멍하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말이죠. 아이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심심해라고 투덜거립니다. 하지만 부모가 즉시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스스로 놀이를 발명합니다. 상상력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외부 자극으로 무료함을 채우면 내면의 창조성이 발현될 기회가 없습니다. 항상 소비만 하고 생산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료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라. 그러면 그 너머에 있는 깊은 만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실천, 내일 하루 무료함을 느낄 때 즉시 휴대폰을 집어들지 마세요. 5분만 그 무료함과 함께 있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세요. 어쩌면 놀라운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시점,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 달려있고 나머지 10분의 1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쇼펜하우어의 결론입니다. 그는 평생 행복에 대해 연구했고 마침내 이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유명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건강에 집착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시사를 절제하고 충분히 잠잤습니다. 둘째, 고독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머지 행복을 결정합니다. 왜 10분의 1밖에 안 되냐고요? 쇼펜하우어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능력을 개발한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어떻든, 경제 상황이 어떻든,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고독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내 안에는 항상 할 일이 있었고, 생각할 것이 있었고, 즐길 것이 있었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최종 실천 이번 주말, 단 하루만이라도 완전히 혼자 보내보세요. 누구도 만나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과만 함께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과하면 당신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2세기 전의 사람이지만 그의 통찰은 오늘날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외롭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SNS 친구가 있지만 진정으로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24시간 연락 가능하지만 진정한 교감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선택한 고독, 풍요로운 고독입니다. 외롭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롭기 위해 선택한 고독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이 덜 신경 쓰이고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해지고 내면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미 행복을 향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여러분 모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